하락하는 집값이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18억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15억으로 떨어지고 또 몇 달이 지나서 9억으로 이렇게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3년 전으로 리셋됐습니다. 어딜까요? 몇 달이 지나서 15억으로 떨어지고 또 몇 달이 지나서 9억으로 이렇게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3년 전으로 리셋됐습니다. 어딜까요? 약 1년여 만에 최고가 대비 40%가 빠졌습니다. 인근 단지에서도 비슷한 하락 거래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 매수가 몰렸던 지역일수록 더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GTX 노선을 따라 정말 무섭게 오르던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그리고 경기도 양주, 운정 여기에 집값이 LTE급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겠죠. 교통 호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2021년 하반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지만 반대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속절없이 집값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점에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몇 억씩 대출받아 산 것을 지금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몇 억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것이 되고 나니까 이자 감당하는 것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 가격은 영끌족이 밀어올린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3년 전 수준까지 내려갔는데요. 딱 1년만 참았어도 작게는 5억 또 많게는 8억까지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5억이고 8억이지요. 이 돈 모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1.4제곱미터는요 지난 1월 11일 10억 5천만원에 14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2021년 8월에 기록한 최고가 가격 17억 2,500만원보다 무려 6억 7,500만원이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솔직히 21년 초만 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더 오른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 많이 계셨었죠. 금리 인상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초저금리 시대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인지는 모른 채 마냥 집값은 우상향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집값이 40%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락기 때는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격의 변화를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지난 몇 년간 가격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01.4제곱미터의 가격은요 약 3년 전인 2020년 2월부터는 10억 원대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2018년 본격적으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격은 6억에서 7억 초반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에 최고가를 17억 원대에 찍었죠. 그 뒤에 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는 13억 3천만원, 또 10월에는 12억 2,500만원, 12월에는 10억 5천만원 이렇게 매월 하락 거래가 되더니 해가 바뀐 23년 1월 얼마 전입니다. 이번 달인데요. 가격이 10억 5천만원에 팔리면서 10억 원대까지 그냥 주저앉은 셈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보니까 정말 미친 집값이었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죠. 이 인근 단지에서도 1년 반도 되지 않아서 최고가에서 40%가량 빠진 거래는 아주 숱하게 많습니다. 오산동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5.0 이 아파트 전용면적 96제곱미터는요 22년 작년 12월 29일에 7억 8천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1년 9월인데요 14억 4천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죠. 6억 6천만원이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천동에 있는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 96제곱미터 이 아파트도 역시 23년 1월 3일에 7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것이 지난 2021년 8월 최고가 때는요. 12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5억 원 정도가 하락해서 4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화성역 동탄역 포레노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지난 12일 4억 9,500만원에 16층이 거래가 됐죠.
작년 11월 최고가는요 7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억 원이 빠져서 37%가 빠진 수준인데 이렇게 속절없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출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애가 탑니다. 지금 금리도 19년, 20년, 21년에 만약에 3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 이자가 많이 올라서 7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효과, 그러니까 그 이자값이 되기 때문에 정말 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탄의 집값은 주요 투자자였던 2030 영끌족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서 매수세도 완전히 얼어붙고 또 매도 물량은 쌓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분양회사에서 열을 올려서 홍보했던 GTX만 믿고 5억을 넘게 주고 샀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뭐에 홀렸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한탄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뿐만 아니라 양주에서도 손절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대가 왔는데요. GTX C노선의 기점인 양주 신도시에서도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떨어진 분양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2년 10월에 입주한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신도시 디에트르 프레스티지 이 아파트 1859가구인데요. 12월 이후에만 총 63건이 분양권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된 거래가가 대부분 분양가를 밑돌거나 손해를 감수한 거래였죠.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2019년 11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3억 4,580만 원이었는데 22년 12월 작년에는요 거래가가 3억 3,33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분양가 아래로 던진 겁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팔았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경기도 양주 가보셨나요? 솔직히 요즘 아파트 너무 많이 짓습니다. 공공도 짓고요. 민간도 땅 작업을 해서 여기저기 모두가 GTX 노선을 팔아서 마구마구 지어대고 있습니다. 양주 쪽은 일자리를 늘리는 행정이 없이 그냥 집만 지어대면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일본처럼 정말 많은 아파트가 빈 상태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분양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23년 올해에는요 22년 작년보다 많은, 작년에는 8,763가구를 분양했는데 이보다 많은 1385가구의 새 아파트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많이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시행사 여러분, 제발 땅을 마구 사들여서 마구마구 지어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께서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당신들이 망가지면 거기다가 공적 자금 갖다 대야 되는데 그거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봉담 8학원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권이 지난달 6일 2억 2,807만원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주택형의 분양가가 4억 400만원, 4억 4,790만원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반토막난 가격에 거래가 된 거죠. 이렇게 반값에 거래가 될 걸 왜 거래가보다 2배의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땅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는 오른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당분간 짓지 말아야죠.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안 부족합니다. 집이 지금 남아 돌아갑니다. 뭐요? 새 아파트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헌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헌 아파트는 누가 사줍니까? 헌 아파트를 사줘야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 아닐까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 돈이 되니까 땅을 마구 경쟁적으로 사들이니까 땅 주인인 토지주들도 자꾸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팔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아파트가 작년 5월에 분양할 때는 56가구 모집에 1,107명이 신청을 해서 1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인데 이렇게 반값에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시 아파트는요 작년 22년에 11,441가구가 분양을 했고요. 또 올해 23년에는요 11,126가구가 분양을 하고요. 또 내년 24년에는요 8,641가구의 대규모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앞으로 집값은 이렇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GDP 대비 미친 듯이 폭등한 집값에 그리고 이자 감당에 허리가 휘는 중소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다시 집값이 안정화되고 또다시 집값이 뛸 때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매수 구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괜히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거나 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래 봅니다. 제가 경기 지역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도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아파트 대체제로 짓기만 하면 완판하던 그 고가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값이 더 싸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영상 보신 후에 구독은 의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